여기까지 질문? 그러면은 네. 여기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마음을 얻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혹시? 뭐 이런 거죠. 유재석이라는 명품 MC는 10대들한테 과연 인기가 많을까?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틱토커나 뭐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더 10대들한테 인기가 많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굳이 마음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접촉 지점이라는 개념도 그러면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세미나나 강의를 할 때 교육장으로 갑니다. 그럼 강단에서의 저의 가치와 제가 갑자기 오늘 이거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 강남에 갑니다. 헌팅포차에 갔어요 제가. 그럼 제가 그 가치가 높을까?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렇게 해야 더 그 타겟들이 많이 모이고, 그럼 그거에 대한 후기들이 또 쌓이고, 그럼 더 전문성으로 가고, 이게 스노볼이 자꾸 굴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채용 교정 쪽으로 만약에 뭐 2차 전직, 3차 전직을 하고 싶은데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만 막 만들고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쌓일까요? 안 써요. 그러니까. 아니면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 누가 있을까요?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헬스장에 와서 런닝머신만 하고 가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웨이트라는 좀 좋은 거를 알려드릴까 이런 거를 했을 때 자기는 런닝머신만 타러 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진짜 런닝머신만 타고 계시고 운동의 재미를 알려주고 싶은데 관심이 없으면은 선뜻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궁금해요. 그럼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는 유명해지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박수를 친다 사람들이. 그것처럼 본인이 이미 인지도도 없는데 굳이 나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한테 계속 막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나를 엄청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점점 나의 가치를 입증을 하고 나서 유명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설득을 하는 것도 괜찮죠. 뭐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해볼게요. 그분이 선생님이랑 밥을 먹어준대요. 먹으실 건가요? 네. 근데 먹었을 때 막 엄청 득이 되는 게 있나요 혹시? 아니요. 그럼 왜 먹나요? 인지도, 유명세, 그리고 나 이재용 회장님이랑 밥 먹었어 라는 거를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혹은 그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리스펙해서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실 동종업계도 아니고 본인에게 능력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다라는 거는 유명해서 인지도가 있어서 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게는 내 리소스가, 그럼 애초에 아까 설정했던 거는 시장이 좀 좁은 편이긴 하잖아요. 뭐 혼자 홈트와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을 땐 이 정도 범위면은, 통증 개선과 체형 교정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범위가 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는 나는 이 사람들한테 다 전파하고 싶어요 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1등을 먹고 확장을 시키는 거가 맞는 거죠. 사업을 할 때도 사업 확장도 처음부터 이렇게 범위를 두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분야에서 1등을 먹고 난 다음에 확장하고 제품 라인업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욕심이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는 한번 설명을 좀 해주겠어요? 세일즈에 대한 부분인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브랜딩과 마케팅과 세일즈는 같나요? 다르다고 보는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딩은 방금 말씀드렸던 선생님의 리소스를 기획하는 거가 브랜딩이에요. 어떤 서비스를 주면 좋고 어떻게 가치를 올리고 이런 것들. 근데 마케팅은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퍼뜨릴까?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퍼뜨릴까? 알릴까? 수민을 올릴까? 이런 게 마케팅. 세일즈는 그렇게 퍼뜨려서 구매 전환까지 하는 거가 세일즈. 센터로 치면은 센터를 먼저 기획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기구를 어떻게 하고 뭐 몇 평대로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하는 거는 브랜딩. 마케팅은 헬스장을 위해서 뭐 플레이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들을 이용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 그리고 전단지가 될 수도 있고 X자 배너 아니면 현수막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 홍보물들을 본 다음에 사람들이 인포에 왔을 때 구매 전환을 시키는 게 세일즈 라고 했었을 때,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 욕구에 대해서만 파악하면 돼요. 운동 목적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왜 이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냐, 아니면 PT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라고 이런 건 다 물어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타겟들한테 욕구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재활이나 이쪽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다이어트도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네요 하면은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체형 교정도 할 줄 아는데 다이어트도 사례가 많은 사람을 매칭시켜주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욕구를 파악을 하면,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욕구 파악을 사실상 FC분들이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 목적이나 왜 하는지, 그럼 그거에 맞는 우리의 리소스, 대안, 서비스를 싱크만 맞춰주면 사실상 저는 세일즈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일즈에 대한 완전 그냥 기본적인 거고, 네. 세일즈에 대한 기술 테크닉 같은 거는 저는 모릅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세일즈라는 테크닉도 다 욕구랑 이런 대안에 있어서 이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테크닉을 했을 때 이지선다? 뭐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카드로 하실래요? 이체로 하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기술인 거고. 기술은 세일즈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예 이제 이걸 통틀어서 알려주는 이제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이제 더 잘 잡아줄 수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엄청 이제 그렇게 막 말로써 막 바로 전환시키고 이런 것들은 세일즈 강의를 하시는 분들 거를 더 보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세일즈도 다 타겟과 욕구, 그 다음 대안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으면 그런 기술들을 몰라도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몸 맥히는 사람한테 물을 파는 거랑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 물을 파는 거 그런 것처럼 마케팅적인 부분은 어떻게 제일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죠. 네네. 그 인스타로 수익화를 내는 방법보다도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조금 밀고 있는 슬로건이 그거예요. 팔로워가 높든 안 높든 조회수가 높든 안 높든 결국엔 최종 목적지는 수익이야. 이런 것들로 자꾸 현혹시키지 마라 라고 이제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이건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네.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거는 최종 목적이다. 근데 일단 팔로워 수를 늘리는 방법은 이거 있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상에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정되어 있죠. 그 똑같아요. 이거는 그 사람 그 타겟에 맞는 서비스 혹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 팔로우했더니 엄청 배울 게 많네. 움직임에 관련해서 엄청 잘 알려주네.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팔로우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저를 팔로우 하셨나요? 네. 왜 하셨나요? 마케팅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때 컨텐츠를 뭐 몇 개를 좀 보셨나요? 네, 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봤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람을 팔로우를 할 때 왜 팔로우를 하는지를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이 오늘 숙제로 내어드린 메타인지를 해서 잘하는 부분 혹은 제공을 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를 체크만 하면 늘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쉽죠. 네. 말로 하면 진짜 쉽거든요. 근데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적용하는 게 어렵긴 하거든요. 그리고 수익화를 내는 방법, 이거는 2차전지, 3차전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만약에 동적 안정화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PT를 전환을 시킬 거냐, 아니면 트레이너 대상으로 내가 교육이나 세미나를 할 것이냐, 혹은 내가 이거를 전자책으로 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거 동영상을 찍어버려가지고 온라인 강의로 팔아서 끌릴 것이냐는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결국엔 메타인지를 해서 잘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알을 알아가는 것부터가 사실 제일 첫 단추긴 합니다. 팔리는 글을 쓰는 방법. 제가 이거 센터 외부 출강 가면은 블로그를 쓰는 파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아까 수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수원 헬스장을 검색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수원에 있는 사람들. 그쵸? 그리고 블로그를 쓰는 거는 네이버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아시나요 혹시? 네. 그럼 수원 헬스장을 검색을 하면 그 키워드 검색량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걸 클릭하면 월별 검색량이 나오고 성별과 연령대 나오는 거 아시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키워드를 클릭하면 그게 또 떠요. 월별 검색량과 그러니까 네. 검색량 추이, 성별, 연령대가 다 뜹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 타겟과 주 욕구가 대충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그러면은 팔리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제일 비중이 많은 사람들 주 타겟, 주 욕구를 그럼 체크를 해야겠죠. 대부분 30대 남성이 많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 키워드들이 비슷하긴 합니다. 그럼 30대 남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 설정했으면 욕구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뭘까? 30대 남성들이 PT를 받는 이유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뭔가요? 다이어트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이어트가 더 많으면 다이어트 30대 남성 다이어트 이거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사무직이나 지식이 많아서 술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좀 많이 나온 사람들이라고 이제 세팅을 딱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쓸 때는 오프닝, 메리트, 클로징이 있는데 오프닝에서는 무슨 센터입니다 이런 거 말고 요새 뭐 연말이나 연초라면 망년회나 신년회 같은 이런 약속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참하기는 어려우니까 회식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글들을 한번 봐줘라. 쉽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라고 만약에 윗부분 첫 번째 문단에 만약에 써버려요. 이게 이제 오프닝인데 오프닝의 목적은 공감이나 자극을 줌으로써 밑에까지 글을 읽게끔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프닝을 많이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센터나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의 메리트를 보여주는 거죠. 나 30대 남성 비포 애프터만 30개 넘게 가지고 있어. 거의 2달 만에 나는 다 잡아줬어. 길게 하면은 안 좋은 거 알지? 지루하잖아.
단기간에 빡 해보면 어때?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 나서 클로징은 세일즈 같은 거. 요번 달만 요렇게 프로모션 들어가니까 빨리 해. 혹은 수량으로. PT 공동구매 같은 거는 이제 수량으로 때리는 거죠. 100개에서 지금 30개밖에 안 남았네. 빨리 해볼래? 라는 식으로 오메클이 딱 된 글이면은 잘 팔려요. 왜냐면 가장 검색을 많이 하는 타겟과 욕구를 잡아놨기 때문에 제일 인원수가 많은 사람들을 잡는 거니까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이버 마케팅은 사실상 이게 기본이에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뭐 더 알려드리면 월별 검색량이라는 걸 왜 체크를 하냐면 비수기 때는 사실상 광고를 많이 해도 전환이 안 됩니다. 왜냐면 검색량이 낮다라는 거는 결국 욕구가 많이 발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안 마른데 제가 막 광고비를 1,000만 원, 2,000만 원 태워가지고 물을 막 팔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목이 안 말라. 그럼 팔리나요? 아니요. 그러면 만약에 여름이 성수기니까 운동은 엄청 목 마른 상태야. 그럴 때 제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면은 더 많이 팔리겠죠. 네. 그래서 저는 센터 추강을 갈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성수기 때 오히려 광고비를 더 많이 태우고 비수기 때는 그 광고 효율이 잘 나오는 채널만 키고 나머지는 다 꺼라. 그런 식으로 예상 편성도 저는 이제 알려주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잘 팔리는 글이 되겠습니다. 동네 마케팅을 해나가는 방법은 뭔가요? 약간 지역 마케팅이라는 건데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당근 아시죠? 당근. 네. 당근도 광고 관리자가 있는 거 아시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PT를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당근을 좀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필요할 때만 팔고 그냥 아예 안 들어가는. 저도 그 당근을 몰라가지고 근데 요번에 당근 관리자를 하면서 이제 좀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에어팟 검색을 하면 진짜로 이제 사람들이 올리는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지역의 광고를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에어팟 검색이라도 그 지역에 제가 만약에 이 헬스 관련된 이 세팅을 했어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광고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근 광고 관리자는 진짜 좋은 이유가 인스타는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러니까는 해시태그를 뭐 이용을 하든 뭐 수원헬스, 수원헬스장, 수원 PT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사람들을 잡는 것도 좋겠지만 당근은 온까지도 다 세팅을 할 수 있어서 광고를. 그럼 내가 지금 있는 센터는 동이 픽스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 근처에 내가 딱 요까지는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 같은 거 한 개 정도까지는 올 수 있겠죠? 네. 2개는 좀 빡센가요? 네. 그럼 한 개까지만 해서 원을 딱 그려가지고 봉들을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본인 PR 같은 거나 체형 교정 비포애프터 사례 아니면 다이어트 비포애프터 사례 해가지고 그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요. 해가지고 돌립니다. 그러면은 싼 가격에 정말 도달률이 높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네 마케팅 이 질문에 또 해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것도 당연히 네이버 검색 광고 그거 기반으로 또 하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이 좀 니즈가 많은가? 주 타겟 주 욕구로만 해야 만약에 당근 관리자를 했었을 때 60대 분들을 위한 광고를 많이 돌린다 쳐요. 전 60대 이상 PT를 정말 전문적으로 합니다 하면은 그 동네에 만약에 1000명이 있으면 그 해당되는 타겟은 10에서 50명밖에 없다면 이걸 위해서 광고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800명을 위한 광고를 돌려야지 10명, 50명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돌리지 마라. 이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뿌려줘야 전환이 더 많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유입되는 방법. 검색 광고를 아시면 사실상 키워드 세팅하는 건 아시지 않나요? 네. 그럼 그게 끝인데? 그러면 이거는 전자책 혹시 제가 공유하는 거 아시나요? 가끔씩 이벤트로 네. 받아보셨나요? 저는 아직 찍지 못했어요. 어떤 거 받아보셨어요? 두 권 제가 뿌렸는데 흰색, 파란색 배경이었는데. 흰색 파란색 아, 보인다는데 상의 노출요? 아니면 글 구성 방법? 상의 노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보십시오. 아, 이거는 네. 유입이라는 거는 결국에 상의 노출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그거는 상의 노출 전자책을 보시면은 너무 자세히 나와 60페이지 정도거든요. 거의 네. 보시면 됩니다.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 봐봐요. 사실상 이 마케팅 축 하나로 다 모든 질문이 해결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다 비슷비슷한 거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빨리 끝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설득력을 높이는 거는 타겟 세팅이 돼야 되고 욕구가 되면은 그거에 맞는 대안만 싱크를 맞춰주면 설득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인스타그램 상위 노출을 알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상위 노출 로직을 알고 싶은 사람인데 제가 그 서비스가 없어. 그 지식이 없어 만약에. 그러면 설득이 될까? 내 서비스가. 네. 그래서 그 타겟에 맞는 욕구 그리고 나의 그 대안을 싱크가 맞으면 설득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설득력이라는 거는 이꼴 전환율. 그럼 이 경우에는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 세일즈 전문가들이 있는데 또 제가 세일즈를 또 하는 건 좀 그런데 네. 근데 이런 거죠. 저는 어차피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제품 판매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등가 교환이라고 아시나요? 등가 교환? 잘 모르겠어요. 그럼 물물거래라는 건 아시죠? 네. 만약에
옛날에 원시 시대에서는 고기를 주면 제가 고기를 준다든지 네. 이렇게 몰물교환하는 것처럼 이 꼴이 되는 게 등가 교환이거든요. 그럼 PT 10회에 만약에 10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소비자가 느꼈을 때 이 PT 10회 서비스를 받는 거가 100만 원을 자기가 줘야 되죠. 우리는 이 PT 10회를 줘야 되죠. 네. 근데 이 100만 원의 가치보다 더 많이 본인이 가져간다고 느낀다면 거래가 더 쉽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사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딱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타겟에 맞는 사은품들을 제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홈트레이닝 브랜드를 운영을 했었을 때 폼롤러를 판매를 했었을 때 사은품을 뭘로 줬냐면, 대부분 폼롤러를 사면은 책자로 팜플렛으로 사진 딱 2장 돼 있고 이렇게 스트레칭 하세요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영상을 찍어버렸어요. 필라테스 원장님들 섭외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물리치료사도 섭외를 해서 이렇게 찍었다 해가지고 붓기를 빼는 방법 사용법 영상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제품만 구매를 하면 이 물리치료사의 사용법 영상도 주래요. 이거 온라인 강의로 하면은 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땡땡 만원 상당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소비자는 홈로를 받는 거 이외에 플러스 5만 원 상당의 영상도 받아요. 근데 포토 리뷰를 쓰면은 뭐 스타버스 기프티콘도 준대.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이 가는 거는 이 4만 원이었거든요. 4만 원을 주고 이 폼롤러와 5만 원짜리 영상과 이 5천 원이라고 할게요. 기프티콘.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더 혜택을 받은 거죠? 약 9에서 한 10 정도? 그러면 이 거래가 안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이걸로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그래서 많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회원복, 락카, 아니면은 그 기간 연장, 아니면은 스톱에 대한 그 기간 더 늘려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등가 교환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타겟에 대한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거나, 개념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관여도라고 있는데 고민하는 정도예요. 그러면은 저희 둘이 만약에 밥을 먹는다고 칠게요. 관여도 1에서 10점이라고 쳤을 때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남자 둘이 밥 먹는 거, 메뉴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2, 3. 엄청 낮겠죠? 네. 아무거나 먹어도 뭐 크게 막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근데 선생님 여자친구랑 만약에 밥을 먹는다고 칠게요. 그럼 관여도가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8, 9 이렇게 올라가. 그거까지는 이제 3보다 높겠죠. 네. 근데 그 타겟에서 상황을 바꿔볼게요. 상견례 자리예요. 그건 진짜 8에서 9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민하는 정도가 관여도라고 했는데, 체형 교정과 통증 부분에 있어서는 다이어트 목적보다는 관여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관여도는 높죠. 8, 9. 체형 교정이나 통증 개선에 있는 사람들이 다이어트 PT를 원하는 사람보다 관여도가 훨씬 더 높죠. 네. 그러면 관여도가 높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여도가 높은 타겟들한테는 서비스만 완벽하게 제공이 되면 가격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봐봐요. 체형 교정 문의예요. 근데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리소스 서비스가 탐탁지 않거나, 2번은 진짜 뭐 고민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다이어트 목적에서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라는 거는 리소스에 대한 대안보다도 가격이 문제일 경우가 있어요. 난 다이어트에 이 정도까지는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거죠. 근데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일단 됐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인가? 에 대한 부분인 거겠죠. 그거에 맞게끔 대안을 잘 짜면 이 꼴에서 우리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거가 확실하면 사실상 거래는 무조건 성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를 줄여보려면 가격적인 메리트를 준다든지, 근데 PT에 저는 그 가격을 낮추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센터 자체에서 전산만 딱 두드리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락하나 뭐 회원복 같은 거, 아니면 기간 조금 더 연장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로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준다면 조금 더 전환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가격적인 메리트 말고 진짜 이 트레이너가 그런 비포 애프터를 많이 못 만들어냈어. 그러면 리소스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경우도 많은 거고, 원인 파악부터 저는 제대로 해볼 것 같아요. 제가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라면. FC 선생님이 온라인 마케팅을 쫙 해가지고 워크인분들을 엄청 땡겼어요. 근데 전환이 막 안 돼.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를 막 볼 것 같아요. FC 선생님의 세일즈 능력이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트레이너들의 리소스, 서비스가 문제일까? 뭐 이런 것들을 전 체크해 볼 것 같아요. 그걸 체크를 하고 나서 보완을 해서 다시 이제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게 이제 마케팅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뭐 스킬 같은 거는 테크닉 알려주시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워보시고, 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요까지 한번 해봤는데 혹시 뭐 더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 비슷비슷한 거여가지고. 본인의 질문이 거의 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십시오. 저부터 해야겠네요. 하고 뭐 이제 또 그거에 관련해서 DM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괜찮으셨나요? 네. 뭐 어떤 걸 좀 배우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아니면은 제가 궁금했던 거에서 해소증이 다 그냥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딱 돌아가셔가지고 어떤 거부터 좀 하실 건가요? 우선은 제 장단점이랑 그 다음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다음에 본인의 강점인 부분들로 저는 캐릭터를 좀 설정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캐릭터를 설정하면은 이미 대안은 픽스가 된 거니까 그 대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해 볼 것 같습니다. 노력 연습 많이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